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마이클 아이건에 져서 독이 든 양분을 살펴보며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독이 든 양분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희망찾기라는 주제로 정신병리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이 든 양분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문제는 행복감과 생명력에 고통을 주고 위축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비오는 정신질환이 너무 집요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선천적인 신체적 질환 탓으로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온의 생각은 정신질환의 문제는 정상적인 신체적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정신질환의 문제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가 갖고 있는 건강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좌절을 견디는 능력, 시기심, 공격성 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 대상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정신질환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즉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강력한 시기심, 통제하지 못하는 공격성, 그리고 왜곡된 이상적 대상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것들은 정신 건강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분으로, 질환과 건강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너무 적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건강하거나 또는 정신질환으로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질환과 건강의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상되는, 즉 창조적인 부분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질환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제는 정신분석 안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많은 내담자들은 자신이 회복과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심리 상담자에게 협력하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상담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상담자로부터 지배와 통제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하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 상담이 방해받는 저항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많은 내담자들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소를 찾아오지만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강력한 시기심,
통제하지 못하는 공격성, 그리고 왜곡된 이상적 대상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정신병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상담 과정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고, 또 상담자를 의존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상담자로부터 자신이 통제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작용하여 심리 상담에 꼭 필요한 상담자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충돌하게 되는, 즉 강력한 저항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발달 과정에서 독이 든 양분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은 양분의 힘이 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독은 양분과 충돌을 일으키며 증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심리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협력, 공감, 위로와 칭찬, 분석을 통한 생각하는 능력의 발달 등이 시기심과 갈등, 분노와 증오, 우월감, 전능함과 이상화 등과 뒤섞이며 충돌하는 심리적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증오대 사랑, 우월성과 협력, 시기심과 관대함이 마음 안에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짝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분석 과정에서 한쪽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반대쪽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증오와 우월성 그리고 시기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병리적 상태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랑과 협력, 관대함도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명암이 공존하는 세계이며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상담자라면 사랑을 다룰 때 또는 증오를 다룰 때 무의식 속에서는 다른 한쪽의 주제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 심리 상담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는 것, 즉 증상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믿는 상담자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내담자들이 그동안 씨름해왔던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강력한 시기심, 통제하지 못하는 공격성, 그리고 왜곡된 이상적 대상에 대한 믿음 등과 같은 것이 심리 상담사 내부에서도 강렬하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력한 존재가 될 것 같은 변화되지 않는 내담자들로 인해 자신이 붕괴될 것이라는 심리상담사 내면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강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자 또한 심리상담에 꼭 필요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내담자에 대한 심리상담자의 강력한 저항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비오는 최고로 우월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치료적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문제를 최고여야만 하는 선천적인 욕구에 의해 해결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은 자신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시기심과 공격성이 자신의 살아있음을 공격한다 해도 그 우월감이 살아있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보다는 우월감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강함과 약함이 짝이 되어 강하게 융합되어 있는 이유는 살아있음을 공격할 때 강렬한 감정이 분출되며 살아있음을 공격하는 순간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이 자살 행위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살아있음은 죽음의 감각을 발생시키며 자살, 자해와 같은 다양한 죽음의 행위는 우월감을 제공받는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고로 우월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담자는 물론 상담자에게도 강력한 치유의 해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월감으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심리상담은 역설의 논리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공간이면서도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희망이 싹트는 공간입니다. 병리적으로 퇴행된 그 지점은 유아적 상태로 퇴행된 지점이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자는 물론 누군가를 위해 회복과 변화를 위해 돕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병리적 지점에 머물러 함께 체념해 있기보다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 희망을 향해 다시 출발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따뜻한 돌봄이란 영양분을 절대로 필요하듯이 병리적 퇴행의 지점에서 회복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따뜻하게 담아주는 돌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내담자와 상담자의 따뜻한 협력적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절망과 고통의 자리는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한 밑거름으로서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란 그 가능성이 있음을 믿는,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심리상담에서 분석의 방향은 병리적 증상을 만들었던 인격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들이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진실을 대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보통의 내담자들은 그것이 두려워, 회피 또는 부정, 그리고 억압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는 병리를 형성하고 있는 삶의 진실에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명암이 함께 작동되어 충돌되는
즉 생명과 죽음의 삶이 함께 자극되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면 세계에 충돌하는 움직임들을 잘 살피고 다뤄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내담자는 물론 심리상담사 또는 회복과 성장을 돕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함께 죽음의 세력을 견뎌내야만 생명 속에 담긴 회복의 가능성이 발현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충돌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좌절을 견디는 힘, 공격성을 담아내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감사의 경험을 통해 다소 낭만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지겠지만 가장 깊은 절망의 지점에서 희망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함께 그 가능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가능성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은 반드시 절망이라는 죽음의 세력과 맞서야만 하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을 견디는 믿음, 그것은 좌절을 견디는 힘이며 시기심을 감사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죽음을 감당해주는 따뜻한 믿음, 그것은 새롭게 탄생되는 자아의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 심리상담자는 물론 누군가를 사랑으로 돕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동안 마이클 아이건에 져서 독이 든 양분을 읽어가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마음이 아파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며 돕는 이들을 위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도널드 위니컷에 져서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이때 어떤 병리적 측면들이 발달하고 심리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동안 심리 상담을 통해 얻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내용이지만 관심 있게 봐주신 구독자 및 애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공개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